1967년 3월 대우실업을 창립한 김우중은 봉제품 및 섬유 제품의 수출호조로 급속한 발전을 이룬다. 저렴한 노동력 덕분에 높은 이익 마진을 제공하는 노동집약적 의류 및 섬유 산업에 집중한다. 박정희 정부가 기계 및 전기공학, 조선, 석유화학, 건설에 전력을 쏟음에 따라 대우는 대우중공업을 출범하고 대우조선공업을 세운다. 1980년대 대우그룹은 세안자동차 경영권을 장악하고 가전사업에 진출한다. 수익성의 한계를 느낀 대우는 냉전체제의 완화가 도래한 시점에 세계로 눈을 돌린다. 동유럽 및 공산권 국가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신시장 개척에 나선 김우중 회장은 1989년 자서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내놓는다. 김우중 회장은 세계무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 대우전자가 세계로 진출하는 세계 경영을 제시한다. 하지만 세계 경영을 선포한 1993년은 대우그룹이 양질의 변환을 맞는 운명의 가을 대서이고 김우중 회장 또한 운명의 겨울 대안에 들어서는 해이다. 대우그룹은 현지법인 설립과 인수합병을 통해 옛 공산권, 국가와 개발도상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사세 확장을 꾀한다. 무리하게 차입금을 늘려가며 해외 확장에 집중한 대우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위기가 심화된다. 원화가치 하락과 외화 차입 부담이 급증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IMF가 요구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거부한 대우그룹은 무모하게 법정 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 내구재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쌍용자동차의 부채 3조 4천억 원 중 2조 원을 짊어진다. 무리한 차입금이 발목을 잡고 회사채 발행이 막히자 대우그룹은 1998년 기업어음 발행을 신청한다. 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고 물품 대금으로 발행하는 진성어음과 달리 기업어음은 물품 대금이나 실질적인 거래 없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다. 기업이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지 않고 직접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3개월에서 6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여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단기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되기에 신용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금리가 높고 발행도 어렵다. 만기 이래 어음 소지자가 어음을 제출하면 은행은 기업이 예치한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어음 소지자에게 지급한다. 만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우그룹이 신청한 기업어음 발행이 중단되자 10월 김우중 회장은 파산의 위기를 직감한다. 1999년 7월 삼성그룹과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 협상이 결렬된다. 김우중 회장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룹 구조 조정에 뒤늦게 들어가지만 김대중 정부와 대우그룹 채권단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워크아웃 대상 계열사 중간 실사 결과를 내놓은 금융감독원은 11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그룹 12개 계열사가 자산 부풀리기와 부채, 은폐, 매출 부풀리기, 투자 손실 은폐를 통해 총 22조 9천억 원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1997년과 1998년을 각각 별개의 분식회계 행위로 판단해 분식회계의 규모를 총 41조 원으로 매듭짓는다. 장부상 자산 92조 원과 부채 79조 원과 달리 실제 자산은 61조 원이고 부채가 89조 원에 달한 것으로 여긴다. 김대중 정부의 신흥 경제 관료들과 갈등을 겪으며 13조의 유동성 개선 방안을 거부당한 김우중 회장은 41조 원의 분식회계로 파국을 맞는다. 대우그룹이 양질 변환에 실패한 1999년 김우중 회장은 참담한 각성의 때인 운명의 봄 경칩에 들어선다. 겨울의 난초 김우중 회장은 하락이수 원명에 따르면 시작은 창대하나 종국에는 위험에 빠진다.